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하실 내용은 과세, 영세, 그리고 면세 매입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세나 영세나 면세 매입 거래는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강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매입 프로세서와 실질적인 거래, 영세 매입 프로세서와 실질적인 거래, 면세 매입 프로세서와 실질적인 거래, 실습까지 강의 진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 학습할 과세나 영세, 면세 매입 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짚고 갈 건 우리 앞 시간에 하셨던 내용 중에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은 얘기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공급이라는 자체가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봐서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무증빙 14번에 건별이라는 유형을 씁니다.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더불어서 건별을 입력을 할 때는 금액 자체를 공급 대가를 기준 입력해서 금액을 넣었을 때 공급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굳이 뭐 금액을 잘못 넣으면 직접 강제 입력을 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간주 공급은 기억을 하실 건 매출이냐 아니냐 라고 물으면 정상적인 매출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매출로 봐서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출이 정상적인 매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증빙 거래이다 라는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한 상태에서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할 거고요. 기본적인 간주 공급 안에 이론적으로 4가지의 종류가 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주 공급은 재화에 대한 시가의 10%가 과세가 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라는 이론 내용은 우리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론 내용은 그걸로 학습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간주 공급 예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이번 시간 서두에 먼저 끄집어 냈는데 우리 회사의 제품 원가 40만원, 판매가 50만원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판매가 5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시가가 되죠.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 선물로 제공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계정 과목은 접대비가 될 건데 접대비지만 지금 이 거래는 첫 번째 매출이 아니죠. 내가 가진 제품을 거래처 선물로 줬으니까 매출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선 이 거래를 뭐로 보겠다? 매출로 보겠다. 과세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걸 전표 입력을 떠나서 제가 기본적인 분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변에 제품이 감소할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매출이 아니니까 제품 매출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계정 과목의 성격상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고 간주 공급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씁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 감소하느냐? 우리 회사 장부에 있는 제품의 금액을 거래처에 선물한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자산입니다. 자산은 원가로 감소합니다. 40만원. 장부상 원가 금액이 줄어들면서 이 금액을 거래처에 주니까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무증빙으로 해서 건별로 전표 입력을 하죠.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봐서 과세가 된다. 그것이 간주 공급이다 라고 했는데 제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출세 처리할 거니까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될 건데 금액이 얼마냐? 원가의 10%라면 40만원의 10%니까 4만원의 부가세가 나오겠지만 간주 공급은 원가가 아니라 뭐의 10%다? 시가의 10%다. 따라서 시가, 판매가인 50만원의 10% 5만원이 나올 거고요. 접대비는 제품 금액 40만원에 부가세 5만원 보태서 45만원으로 처리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제품의 중요한 건 적요 8번 타개정 대체죠.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적요 관리는 자격시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고자산의 비정상적인 감소, 원래 재고자산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판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한 비정상 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요 8번이라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과세는 되지만 증빙이 없으니까
몇 번행에 들어간다고요? 4번행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고요. 이 내용에 대한 점표 입력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매출 점표 일단 열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이 입력이 되어 있을 건데요. 저는 7월 25일 날 거래를 지웠기 때문에 입력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입력되어 있으면 선택하시고 점표 삭제하고 새로 입력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거래 지우시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 25일이고요. 간주 공급 무증빙 거래죠. 건별 매출 14번으로 갑니다. 분명에는 제품을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수량 단가 지나서 공급 가액인데 공급 가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 표준 금액이죠. 우리는 시가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급 가액에 들어갈 금액은 50만 원이고 부가세 금액이 5만 원. 여기서 50만 원 입력하시면 금액이 이상하게 나뉘어지니까 공급 대가 50만 원에 5만 원 보태는 55만 원을 입력하셔서 금액을 나누셔야 된다. 만약에 잘못 입력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앞 시간 설명드린 거 50만 원, 5만 원을 여러분들이 강제로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거래처는 실제로 누구한테 선물했는지 거래처를 넣으셔도 되지만 간주 공급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전자세금 아니니까 건너뛸 거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마무리하시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5만 원 나오지만 대변에 자동적으로 제품 매출이라는 기본 계정이 뜹니다. 우리는 대변이 제품 매출 수익 계정이 아니라 제품을 감소시켜야죠.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자산은 원가로 장부상 금액 감소하니까 40만 원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적요 관리한다.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재고자산의 비정상 감소 걸어주시고 차변의 계정 감목은 접대비로 가죠. 800번대로 갑니다. 금액은 제품 금액 4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보태는 45만 원으로 점표 입력을 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간주 공급이 실질적으로 자격 시험상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잘 틀리는 내용이니까 연습을 좀 해두시고 그리고 자격 시험과 무관하게 실무적으로는 이 타계정 대체 적요 8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는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점표 입력을 건별로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사학계표 여기는 반영이 되지 않죠. 세금계산사학계표는 세금계산서 있을 때 반영이 되는 거니까 계산사학계표도 무관하고요. 부가가치세가 나오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세는 반영이 될 건데 우리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을 검색을 했을 때 건별은 무증빙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데 과세 기타란 4번행에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혹여나 앞 시간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부가세 신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 만약에 저장을 해주셨다면 그 이전에 작업한 저장한 내용이 계속 불려지기 때문에 새로 작업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으신 상태라면 읽어 오실 때 저장된 걸 아니오를 해서 데이터를 새로 읽어 오셔야 새로 불러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 기타란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서 하나 더 참고하실 거는 우리 간주 공급은 부가가치세에서 과세 표준에는 들어가지만 과표라는 메뉴를 눌렀을 때 과세 표준에 들어가지만 수익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수익 금액 제외란에 여기에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앞 시간에 제가 이 설명을 밑에 걸로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서 수익 금액 제외란에 50만 원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고정자산 매각이나 간주 공급 형태가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 이번 시간 실제 작업하실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출발점은 과세 매입 프로세스부터 한번 가볼 겁니다. 과세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했었는데 과세 매입은 똑같이 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입이죠. 다만 우리가 수취한 세금 계산서가 전자세금 계산서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자이다 아니다는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니까 당연히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있을 거고요. 문제는 매출일 때는 과세 매출만 얘기를 했지만 매입일 때는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과세 매입이라고 하는 건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매입한 건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공제되는 거래가 있고요.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은 사실은 공제되는 과세 매입 거래만큼이나 공제되지 않는 거래, 매입세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다. 그걸 우리는 불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불공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아니고 뒤쪽에서 학습을 할 건데, 매입세액에서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미리 드리면서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과세 매입에 연결해서 세금 계산 합계표도 있지만 매입한 것 중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라는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이 부속 서류는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때 작성되는 서류인데요. 이 고정자산 매입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감가상각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고정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세법에는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하게 되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이라는 건 많죠.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 취득명세서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세 매입이 부가세가 발생하니까 자동적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세액을 봤을 때 조금 눈여겨볼 것, 매출은 과세표준 매출세액에서 과세도 있었고 영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은 아무리 봐도 영세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실제 실무에서 영세 매출은 거래가 빈번하지만 영세 매입은 많지는 않아서 영세 매입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영세 매입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더불어서 세금 계산 수치분의 매입에 보면 10번의 일반 매입이라는 게 있으시고 11번의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번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는 이 금액만큼의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계정 과목을 뭐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뭐 원재료, 복리후생비, 기타 등등의 계정 과목들은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전부 다 10번행으로 들어가지만 건물,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등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11번행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세 매입에 대한 실무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 내용이니까. 주식회사 대신해서 원재료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전자세금계산 전자입력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계정 과목을 보면 전자부품을 매입한다. 근데 이 전자부품은 계정 과목을 원재료로 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과세 매입이니까 매입 매출 전부 입력을 했을 때 세금 계산서 합계편 작성이 될 것이고, 과세 매입이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무관하죠.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고정자산, 역으로 말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매입했을 때만 반영된다라고 했고요. 이 거래 같은 경우는 일반 과세 매입이니까 세무 부분을 51번으로 작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51번으로 했을 때 세 부가세 신고서에 몇 번행에 당연히 10번행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내용 실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매입 매출표 열어 주실 건데요. 프로그램에서 매입 매출 전표상에서 전표 날짜가 세금 계산서의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8월 1일입니다. 증빙을 보고 날짜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거래월은 8월 달의 날짜는 1일이고요. 자,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니까 11번이 아니라 과세 매입이 51번으로 갑니다. 51번의 과세 매입. 여러분들이 유형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건대 인식을 달리한다. 51번을 선택하니까 여기 지금 우측에 매입이라고 떴고요. 만약에 유형을 11번을 선택하면 여기 매출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고, 우리는 51번 분명히 전자부품입니다. 그리고 간혹 시험 치실 때 자격 시험 준비하실 때요, 이 품명은 지금 여기 들어간 품명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부품 넣으셔도 되고 원재료 넣으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 드리고, 수량 단가 문제 안 나와 있으니까 지나가셔서
공급가액이 2천만 원입니다. 부가세 200만 원. 그리고 우리는 주식회사 대신해서 매입을 했고요. 전자세금이니까 1번 걸어줍니다. 그리고 전체 돈은 외상미수금이죠. 2번에 외상을 하시면 원재료 그리고 부가세 외상매입금까지 전표 입력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인 바꿨을 때 지금 입력한 하나의 거래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영되시고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겠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조금만 이따 확인하시고 부가세 신고서만 저희가 조금 보겠습니다.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매입의 10번 행에 1번 매입에 2천만 원에 200만 원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다면 다음 예제 넘어가 보실 건데요. 1번 매입 한 건 반영돼 있으세요? 다음 예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입에서 두 번째 예제 보실 건데요. 두 번째 보실 문제는 기본 매입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매입했던 주식회사 대신 구입한 원재료 중에 불량품이 있답니다. 불량품이 있어서 50만 원에 대해서 반품을 한답니다. 반품. 전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다. 이 건에 대해서 전표 입력을 한다. 금액은 외상매입 잔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품 세금 계산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매출 거래라면 그 매출 거래를 토대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입력을 하지만 저는 뭐 수정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걸로 한번 실습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마찬가지 열어 주실 거고요. 매입 매출 열었을 때 날짜가 8월 2일입니다. 8월 1일 건에 대해서 반품을 한다라고 했고요. 유형은 똑같이 과세 매입으로 갑니다. 매입했던 거 반품 거래나 혹은 매출했던 거 반품 거래가 있을 때 매출했던 거 반품 거래는 매출과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고 매입에 대한 반품 거래는 매입하고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또 똑같이 과세 매입 잡고 분명히 전자부품 입력을 하고요. 다만 반품했을 때는 수량이나 공급가액에 마이너스를 걸어줍니다.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잡으니까 부가세도 마이너스가 되죠. 만약에 얘가 수량이 한 개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수량에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1번에 분명히 전자품 입력하고 수량이 한 개라면 수량에 마이너스 1을 걸어주시면 되거든요. 해서 단가 50만 원 잡아주면 되는데 간혹 시험 준비한 시험장에서 긴장하니까 수량에 마이너스 1 잡고 단가에도 마이너스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도 마이너스고 단가도 마이너스면 옆에 지금 금액이 공급액이 50만 원 뜹니다. 마이너스니까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넣을 때는 수량에만 마이너스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공급가액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부가세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처가 대산이죠. 대신 주식회사 대신 전자 입력 걸어 주실 거고요. 분계는 2번에 외상하시면 차변의 원재료, 부가세, 외상매입금 자동 분계가 되면서 전체 금액에 다 마이너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라인 바꾼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서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8월 1일에 2천만 원에 부가세 2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마이너스 세금계 입력했으니까 금액이 마이너스 될 거거든요. 조회 눌러서 데이터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금 계산서가 두 건이 되면서 역추적이죠. 두 건 되면서 2천만 원에서 1950만 원으로 금액이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서 우리 세금 계산서 합계표 확인 한번 해보신다면요.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를 검색을 할 겁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는 매출이고 저희 지금 매입을 입력했죠. 매입에서 보면 두 건이고요. 금액이 나오는데 주식회사 대신에 두 건이 나옵니다. 자, 이 세금 계산서 나오는 이 내용을 매입 세금 계산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월 1일 그리고 8월 2일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자 보셨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예제 가시도록 하죠. 세 번째 예제를 한번 가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과세 매출과 반품 거래까지 보셨고요. 세 번째 보실 내용은 주식회사 동우기계에서 자동차 조립 기계, 자동차 조립
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을 산 게 원재료가 아니라 지금 기계를 구입했으니까 계정 과목이 기계 장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을 건 기계 장치를 샀다는 말은 계정 과목이 기계 장치로 갈 거니까 전표 입력 자체는 과세 매입에 51번으로 입력한다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계정 과목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작성은 됩니다. 자, 내용은 일자가 8월 3일이시고요. 3천만 원, 부가세 300으로 전표 입력을 하면서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이 거래는 고정자산 관련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서에 10번 행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행에 11번 행에 고정자산 매입분의 금액이 반영이 되겠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 열어주실 거고요. 매입 매출 전표 갑니다. 전표 날짜는 8월 달에 일자는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유형은 과세 매입으로 갑니다. 51번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품명은 자동 조립기 기계장치 혹은 기계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부가세 300만 원 거래처는 동우기계입니다. 전자세금 걸어줄 거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이거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혼합을 해서 미지급금을 잡으셔야 되죠. 매입거래니까 자동적으로 원재료가 뜹니다만은 우리는 이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라인 바꿔서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전표 마무리할 건데요. 금액이 3,300. 차변은 원재료 부가세 나왔던 걸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수정하면서 대변에 미지급금까지 분계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 건데 어디에 반영이 되냐? 학계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뭐 조회 버튼 누르신다면 매입의 건수가 늘어나죠. 동우기계로 세금계에서 학계표는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고 부가세 신고서를 봤을 때 방금 입력한 것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11번행으로 땡겨지실 거라는 거죠. 조회 버튼 눌러서 데이터를 반영하시면 11번행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고정자산 매입으로 가는데 우리가 별도의 고정자산이다라는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계정 과목이 기계장치니까 자동으로 갔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회가 되어서 ERP라는 프로그램을 학습을 하신다면 ERP 같은 경우는 매입을 입력할 때 이게 고정자산이라는 관리를 따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스마트 A 회계 프로그램상에서는 계정 과목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표 입력 마무리 지었고 신고서 반영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메뉴 빠져나가셔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구입했을 때 작성되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열어서 전표를 7월부터 9월까지로 해서 우측에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계정 코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데이터 불러옵니다. 8월 3일 날 동우기계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했다라는 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고정자산을 샀을 때 저희가 오늘 학습은 하진 않을 건데 뭘 하셔야 되냐면 실무적으로는 자산에 대한 전표 입력을 하고 신고서 반영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확인을 하셨다면 뭐까지 하셔야 되냐? 고정자산 등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앞부분에서 뭘 했었냐? 우리 지금 법인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인 승용차, 법인 차량 관리,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하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 고정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이게 업무용 승용차라면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기본으로 고정자산을 샀을 때는 고정자산 등록 작업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작업은 따로 생략을 할 것이고 고정자산 등록은 별도의 시간에 학습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에 대한 전표 입력을 하시고 신고서 반영되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까지 작업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이어서 보신다면 방금 과세 매입에 대한 과세 매출로 되어 있네요. 과세 매입에 대한 자료 입력을 하셨을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되는 거 직접 하셨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내용도 직접 확인을 하셨는데 단 짚고 넘어갈 건 10번하고 11번행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10번은 일반 매입이고 11번은 고정자산 매입이었습니다. 그 정도 좀 구분하시고 고정자산 매입 같은 경우는 건물 등 감가상가치 등 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감가상가치 등 명세서도 불러오기만 해주시면 자동 작성이니까 점표 입력만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 작업은 그게 어려운 부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입에 대한 기본 내용 보셨고 저희가 다음 내용 확인할 건 영세 매입입니다. 영세 매입은 세율이 0%라는 건데 자, 수출용 재화 우리가 수출하거나 수출 재화를 가공할 때 영세를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수출용 재화와 관련해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의 구입일 때 영세율 적용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필요한 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는 1차적인 전제 조건 뭐가 존재한다? 세금 계산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미리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영세 매입을 통해서 세금 계산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10%의 단일 세율로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영세와 면세는 예외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영세는 세율에 대한 예외고 면세는 품목에 대한 예외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0%가 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수출재와 가공일 때는 영세율 0%가 과세되는 게 있고 면세는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 부가세 받지 않는다. 뭐 대표적으로 수업한 건 쌀, 도서, 화환, 서적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세 품목은 조금 기억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매출에는 영세 매출 칸이 부가신고세에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확인했지만 매출은 영세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근데 매입세액을 보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의 일반 매입은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영세 매입이라는 칸은 없습니다. 결론도 말하면 매출은 영세 매출이 따로 관리가 되지만 매입은 영세 매출이 따로 관리가 되지 영세 매입이 영세 매입이 따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영세 매입이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는데 미리 짚고 가지만 10번의 일반 매입 아니면 11번의 고정자산 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세 매입이 세금 계산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10번이나 11번에 들어가는데요. 실제 자료 확인을 한번 해보신다면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 신용장에 구입한다? 그럼 이 자체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되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입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은 영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부가세 신고서는 영세 매입, 세금 계산서 있기 때문에 10번행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를 실제로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내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프로그램을 열어서 매입 매출 점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표의 날짜가 8월 4일이시네요. 날짜를 8월 4일로 만들어서 자 매입에 보면 51번 과세 매입 말고 52번에 영세 매입이 있으세요. 분명은 전자부품이라고 나오고요. 수량단가 지나서 공급가액이 1,400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이 1,400만 원이면 부가세가 나와야 되는데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가 0%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0원이니까. 네. 거래처는 한성이라고 나오고요. 전자세금 영세율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 걸어 주셔야 되시고 분계는 이번에 회상하시면 원재료의 외상매입금 뜹니다.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세라는 계정 과목은 따로 나오진 않죠. 이렇게 점표 입력을 했는데 내가 확인할 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서요.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세금 계산서 매수가 지금 한 배 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주식회사 한성에 보면 부가세 금액이 나오지 않죠. 이 부가세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 거래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다. 영세율 거래가. 그럼 뭐 매출에서도 했습니다. 지금 매출도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금의 10%가 매칭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 사업자, 이 매출처 4군데 5건의 거래 안에는 영세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부채금액 보면
베스트 원 거래가 두 건인데 6,500에 650이죠. 이거 더블 클릭해 보시면 한 건은 과세인데 한 건은 뭐다? 영세다. 자, 매입을 하면서 뜬금없이 제가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참고로 봐달라고 매입도 보면 영세율 거래 보이시고 부가세 신고서에서 3천만 원에 300인데요. 조회하기 전 금액이 방금 거래를 조회를 하시면 다시 불러오게 하시면 매입 금액이 어머나 반영이 안 되네요. 네, 왜 안 되지? 이럴 때 하면 당황스러워서 신고서에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네. 진짜 안 불러와지는데 네. 닫고 새로 열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 가도록 할게요. 이게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평소에 착하게 살아야 네. 7월에서 9월까지요. 조회 눌러서 데이터 불러옵니다. 제가 아까 위에를 봐야 되는데 밑에를 봐서 10번행에 보면 3,350만원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195만원 나옵니다. 10% 금액이 매칭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차이나는 금액이 바로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측에 보시면 역추적에 과세도 두 건 있지만 영세도 한 건 있다라고 참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서에서 매출은 영세 매출 칸이 따로 있지만 매입은 영세 매입 칸이 따로 없다. 매입세액의 세금 계산 수치분에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세 매입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까지 직접 확인을 해 드렸으니까 이 화면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과세 매입과 영세 매입까지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 중에 마지막 면세 매입 프로세서 보겠습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죠. 면세 매입이란 유형을 쓰시는데 기본적으로 면세 매입에 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본 1페이지 화면에서는 다만 과표에서 계산서 수치금액으로 따로 반영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드린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 10%로 과세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어떻게? 영세율은 세율에 대한 예외다. 또 면세는 품목에 대한 예외다. 라고 하면서 어떤 품목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 신고서 화면에는 어디를 봐도 면세에 대한 내용이 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신고서에는. 다만 과세표준 명세를 봤을 때 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수치금액 여기에서 면세 매출, 면세 매입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면세 매입에 대한 거래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재경 아카데미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지출 증빙 실무 교육을 받는답니다. 자, 계산서를 받았네요. 질문 하나 드리자면 지금 계산서가 전자계산서이냐 혹은 전자계산서가 아니냐 라는 판단은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산서도 전자계산서라면 전자입력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난 뒤에 보시면 계산서 합계표 당연하죠. 세금 계산서 거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되지만 계산서니까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이 될 겁니다. 신고서까지 확인할 건데 지금 이 거래는 면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하러 갈까요? 프로그램 열어서 매입 매출장에서 날짜 갈 건데 월이 8월 달에 일자가 5일 거래입니다. 8월에 5일이시고요. 면세 매입 거래 53번으로 갈 겁니다. 품명은 지출 증빙 실무 교육 하셔도 되는데 길다 바쁘니까 도서로 갑니다. 수량 단가 없으시고요.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신다면 70만원이네요. 공급가액이 70만원. 면세니까 영세처럼 부가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재경 아카데미 거래처 조회할 것이고 전자계산서라면 여기에 전자세금란에 1번을 쳐서 전자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전자계산서가 아니죠. 일반 계산서니까 0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격시험에서는 문제상에서 전자 놓고 안 놓고에 따라서 채점이 감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 제대로 해주시고 자, 붕괴비용은 외상 미수금이니까 혼합으로 하셔서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교육하니까
교육 훈련비죠. 회계팀 직원이니까 800번대 교육 훈련비 쓰실 거고요. 대변에 지급하지 않았으니 미지급금으로 차변에 교육 훈련비 7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70만 원으로 전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당연히 반영이 되지 않고요. 전체 메뉴 눌렀을 때 계산서 합계표 면세니까 계산서 합계표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조회를 하시면 매입의 계산서 한 건이 반영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일반 계산서 전자 입력 안 했습니다. 따라서 전자가 아니라 전자 외에 사업자의 한 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가세 신고서에서 조회 버튼 눌렀을 때 면세 매입은 여기 반영되지 않는다. 면세 매입은 과표 눌렀을 때 계산서 수취금액에 계산서 발급금액에 저희는 매입이니까 계산서 수취금액에 70만 원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세는요. 계산서로 나올 때는 쉽다. 그런데 자격시험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 자격시험에서 이 계산서가 문제가 면세가 문제가 나오면 계산서보다는 카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를 사고 카드 결제했다라고 할 때 카드만 보고 카드 과소 입력해서 틀리는 경향이 간혹 있다. 그래서 면세 품목에 대해서는 부탁드리되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격시험 많이 주어지는 면세 품목은 쌀, 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쌀, 도서, 화환, 그다음에 뭐 그 갈비 선물 세트 이 정도. 네 문제 많이 나오는 면세 품목은 암기를 조금 하고 계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자, 우리 면세 매입 거래에 대해서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셨고 부가세 신고세 어디에 반영되는지까지 확인을 하셨으니까 네, 기본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번 시간 저희가 과세 매입 거래, 영세 매입 거래, 면세 매입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난이도가 되게 높거나 굉장히 높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각 거래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초 과정에서는 전표 입력하는 내용이 전부 다였다면 저희가 지금 실무 학습을 하시면서는 거래 유형별로 같이 작성되는 부속 서류, 부가세 부속 서류라든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입, 카드 매입에 대한 거래와 수입 세금 계산서 조금 실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 실습 내용은 누차 반복드리지만 얘기 드리지만 반복 학습을 좀 해주셔야 손에 좀 익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쪽 내용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 거고요. 신용카드 매입 거래 수입 세금 계산서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